네, 이제 좀 편안하시죠? 이 자리가 뭐 아니요,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그럴 겁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그러겠죠. 우리가 기무사 문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문건이 발견이 됐죠. 그랬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할 말 많습니다. 왜 많냐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또 발견될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념 계획과 작전 계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개념 계획이에요. 개념 계획은 그런 개념 계획도 없어야 된다. 계엄령 관련된 예비 계획 세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이제 하실 말씀이 아주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는 사실 제 이야기가 맞아요. 왜 맞냐면 왜 맞냐면 그 문건은 개념 계획 맞거든요. 그게 실행 계획이면 또 다른 실행 계획 문건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제 말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 동의하시죠? 아니. 이건 무슨 논리? 아무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오케이 일단 하고 두 번째 저는 그 문건에 기초해서 그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추가 세부 계획은 의명 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명 조치. 그래서 한민구 장관을 제가 믿은 거죠. 검토 그만해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무사를 디펜스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틀린 거죠. 세부 계획 문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 세부 계획 문건이 발견됐고 사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고문과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게 뭘 위반한 것이냐.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명백히 위반했다. 그건 특히 국회의원들 뭐 어떻게 계엄 해제를 막을 거냐. 이건 굉장히 오버한 것이고. 근데 이게 쿠데타 모의 혹은 내란 모의 음모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기무사 오판이라기보다는 TF 이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오판이라기보다는 순진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군에 다녀오신 분이 아니니까 장군들만. 군 출신들, 예비역 분들이 훨씬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 걸로 제가 그냥 선회하는데 사실은 군대 안에서 이제 기무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평문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거 뭐 왜 비문이 아니고 평문이냐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개혁위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거는 그 평문에 붙어있는 말하자면 부록이고 이게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고용으로 앞에 요약한 문건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국방부 육본 각급 부대에 전달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 그 각급 부대들의 임무가 뭐가 있는지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였고 더 무서웠던 거는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지 않고 육부참모총장으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중에서 지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스타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시 작전 통제권을 지금 환수한 이유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좌하는 일종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게 되면 부대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참의장이 승인을 하고 지시를 해야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 내에 이제 합참 예규로 계엄 업무에 관한 세부 이 지침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다 빼버리고 과거에는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이 있었잖아요. 그냥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미군에 항의받았잖아요. 작전 통제권을 벗어나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냥 일단 움직여놓고 정승화 참모총장한테 가서 승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가서 총격전에 체포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지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어제 보도를 보고 송영무 장관 확실히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군안의 일부, 이게 정말 극히 일부라고 보는데 정치 군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건이 8페이지뿐만 아니라 67페이지까지 세부 문건이 당시 3월 달에
송영무 장관은 다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8페이지를 자기가 민주당 이철희 의원한테 준 거예요. 예. 그럼 이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본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칼자루를 휘둘러야 됐어요. 군안에 정치 군인이 있다. 내가 완전히 이건 도려내겠다. 그러니까 국방부 개혁에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게 입증된 게 어제 발표다. 저는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송영무 장관이 계속 보안사 찍었죠. 아까도 일부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어디 남아있냐면 그 보안사 기무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무사에 그걸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군인들 아마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 그 보안사 걔들 얼마나 까불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기무사 그 짓을 아직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또 송영무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또 현 정권 내에서 기무사 개혁을 가장 또 강렬하게 주장하는 분이 또 그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실 그분이 기무사 개혁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번 문건을 흘렸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치권 공방도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쿠데타 의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여론 호도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어제 발표한 것도 제가 보기엔 이건 오바라고 생각해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까지 그렇게 할 일인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는 거냐면 야당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오비락이겠지만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그 뉴스하고 같이 이게 나오니까 아, 이 사람들이 뭐가 되게 또 급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쿠데타 모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그건 이제 수사 결과 또 밝혀지겠죠.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자체도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발본색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애야죠. 그러나 이 전체적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 청와대에서 하는 거는 매우 거칠고 마치 운동권식 국정 운영을 하는 것에 아주 상징처럼 보인다. 혹시 반론 있으세요? 예. 일단 뭐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거 가지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이제 연결시키는 건 좀 그거는 이제 어려운 것 객관적인 같고요. 설명이고 저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다른 얘기죠. 쿠데타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절반 이상이 해제를 갖다가 결의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헌법에 그렇죠.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 무력화시키기 막겠다고. 위해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의석에. 그러니까 50여 명 정도를 강제로 구금을 하거나 어떤 주제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헌법에 보장된 정상적 절차를 무력화시킬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명백하게 쿠데타죠. 말씀처럼 계엄령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충격적인 일인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의도에 내지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그 앞부분에 보면 위수령에 관한 언급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수령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무력화시키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하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다. 그거를 또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범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형법상의 지금 내란 예비 음모 부분하고 군형법상의 군사반란 예비 음모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 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었고 군사반란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한 해석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나아가려면 상당한 실행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의사연락을 통해서 합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군사반란의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모아서 수립했으면 그거 자체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법률가로서 보기에 군사반란의 점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고요. 내란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어떤 조직들이 상부 하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좀 더 밝혀져야지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발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수석님 생각과는 달리 저는 오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몇 개월 동안 그냥 이걸 방치해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변명하지만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런 상황이라면 의원님께서 조금만 더 좋아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 책임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 판단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법사위에서 물어보니까 그걸 공개하게 되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예를 들면 그걸 공개했으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여당한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더 망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협력 대상 집단으로 돼 있거든요.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부 다 출석하지 마라 이런 계획이 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걸 공개 안 한 게 그러면 또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벗어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장관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청와대가 이걸 확인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는 송영무 장관을 파면시키는 거예요. 제가 파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그 책임이 너무나 중하잖아요. 이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 온. 그리고 이미 이 부속 문건까지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금 또 뭐 이를테면 예하부대까지 뭐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전달이 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인데, 설사 그런 것까지 있었다면 그 전모를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죠.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수사하고 정보를 있으니까 밝히기 바로 제가 그 얘기예요. 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자꾸 청와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론몰이식으로 할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진상에 밝혀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단에서 발표하면 되지. 아니, 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상황에 개입한 게 대변인과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침을 어떻게 주는 수사 건 상황에 똑같은 거지. 개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 내란 예비 음모라고 하는 거를 아예 규정을 해놓고 그걸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기무사가 만든 저런 문건이 발견됐으면 수석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서 야 이거 수사해봐 기다릴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도전인데. 아니 저기 아니 수사단을 구성했잖아요. 수사단 구성 안 했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수사단 구성 전에 이거 발각된 문건이 아니잖아요. 수사단도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그 존재한다는 거를 확인하고 차후에 압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사단의 말은 뭐냐면 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 자꾸 이런 무슨 이 국민들이 얼만큼 뭐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거 표가 다가 아닌 것은 그거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수사단을 구성했으면 수사단의 자리를 넘겨서 수사단이 발표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가도록 해야지 왜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다 청와대가 나서 하니까 청와대 정부라는 소리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군 동수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뭐 것이고, 좋아요.